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 상대성 이론의 놀라운 세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셨을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블랙홀 주변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블랙홀 근처 행성에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구에서는 23년이나 지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일까요? 아니면 실제 과학에 근거한 건가요?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부터 뒤집어 볼까요? 옛날 뉴턴은 시간이라는 게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1초가 흐르면 화성에서도 1초, 저 멀리 은하 끝에서도 똑같이 1초가 흐른다는 거죠. 시간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사람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거예요. 또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요. 심지어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그럼 먼저 속도와 시간의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느려질까요?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움직이면 시간 차이는 너무 작아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광속의 50%, 그러니까 빛 속도의 절반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약 15% 느려집니다. 광속의 90%로 움직이면 시간이 절반 속도로 흐르게 되고요. 만약 광속의 99.99%로 움직인다면 시간이 무려 70배나 느려집니다. 유명한 쌍둥이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지구에 그대로 있고 다른 한 명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우주선을 탄 쌍둥이는 자기 시간으로 1년을 경험하는데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는 10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다녀온 쌍둥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훨씬 젊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실제로 GPS 위성에서 이런 현상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력과 시간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1915년에 아인슈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중력도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력을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본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평평한 천을 펼쳐놓고 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이 볼링공 무게 때문에 움푹 들어가겠죠? 이제 작은 구슬을 천 위에 굴려보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중력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휘어짐이 우리가 느끼는 중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지구 표면보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정상이 지구 중심에서 더 멀어서 중력이 약간 약하거든요. 차이는 아주 작지만 정밀한 원자시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GPS 위성이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GPS 위성은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성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느려지고 동시에 높은 곳에 있어서 중력이 약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이 두 효과를 합치면 하루에 38마이크로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10km씩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랙홀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죠.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질량이 태양의 20배 이상인 아주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생깁니다.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에 중심부가 무한히 압축되면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지는 겁니다. 블랙홀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블랙홀의 정중앙입니다. 모든 질량이 무한히 작은 점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밀도가 무한대이고 시공간의 휘어짐도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영어로는 이벤트 허라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블랙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를 한번 넘어가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태양 질량만큼의 블랙홀이 있다면 사건의 지평선은 반지름이 3k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볼까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시간 지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건의 지평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는 시간이 지구 시간의 약 50% 속도로 흐릅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는 약 30% 속도로 흐르고요. 사건의 지평선 바로 위에서는 시간이 거의 0에 가깝게 느리게 흐릅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블랙홀에서 충분히 가까운 곳에 1시간만 있으면 멀리 떨어진 관측자에게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 지연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T는 멀리서 본 시간이고 T0이라고 쓰는 건 블랙홀 근처에서의 시간입니다. G는 중력 상수, M은 블랙홀 질량, R은 블랙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C는 광속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 속 과학이 정말 정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터스텔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킵손이 과학 자문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밀러 행성을 보면 이런 설정입니다. 가르강티아라는 초거대 블랙홀 근처를 공전하고 있고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1억 배나 됩니다. 행성이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행성에서 1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이 됩니다. 킵손의 계산에 따르면 이 정도의 시간 지연을 만들려면 밀러 행성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블랙홀 반지름의 1.5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까우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조성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생기고요.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문제고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초거대 블랙홀을 설정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했습니다. 블랙홀이 클수록 조성력이 약해지거든요. 이 부분도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 누군가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는 우주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멀리서 이 우주인을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인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느려지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중력에 의해 붉게 변하는 현상, 이걸 중력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찰됩니다. 결국 우주인은 영원히 사건의 지평선에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은 정상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뒤돌아보면 우주가 빠르게 늙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블랙홀이 충분히 크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무리 없이 통과하게 되고 결국 특이점으로 불가피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성력에 의해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실제 블랙홀들은 대부분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은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고 에르고스피어라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는데 이걸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에르고스피어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블랙홀 회전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펠로즈 과정이라는 건데요. 에르고스피어를 이용하면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를 에르고스피어에 보낸 다음 적절히 쪼개면 한 조각은 블랙홀에 떨어지고 다른 조각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블랙홀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웜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시공간의 지름길로 두 개의 블랙홀을 연결하는 터널 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로젠 다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웜홀은 생기자마자 즉시 붕괴되어 버리고 안정화시키려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엄청난 조성력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인과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타임머신 역설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대성 이론이 정말 맞는 건지 실제로 검증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수많은 실험과 관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PS 위성은 매일 상대성 이론 보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LIGO라는 관측소가 블랙홀 충돌로 인한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했던 현상입니다. 2019년에는 이벤트 허라이전 텔레스코프가 M87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모습이 정확히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회전하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건 뉴턴의 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블랙홀 주변의 시간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런 시간 지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의 과학은 대체로 정확하고 상대성 이론은 실제 실험과 관측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신비롭고 복잡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